네, 전반적인 매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반도체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잠시 뒤에 반도체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시장이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돼서 시장부터 진단 받아보고자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올해 시장은 어쨌든 EPS 그로스가 한 45% 이상 되고 또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액션이 올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게임스탑 관련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또 그걸 또 개인들이 또 어쨌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계층 간의 갈등처럼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 간의 그런 전면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미국의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게 그런 공매도를 어쨌든 집행한 그런 개별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쇼커버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걸 쇼커버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수급적인 불안이 있었고 그러면서 신흥시장에서 좀 편하게 팔 수 있는 ATM기 같은 한국이든 이런 쪽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왜냐하면 한국 증시도 게임스탑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1월 달에 가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급등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한국의 상승률이 거의 탑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건강한 저는 기간 조정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보세요. 아래로 지금 밀리고 하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요즘 같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하단이 좀 변동성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되려면 펀더멘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하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있는 기간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일단 키 맞추기 내지 이격도가 좁혀가는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추세가 꺾인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이라는 이제 쉬어가는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신 거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올해 EPS 그로스 한 40% 이상 코스피 나오고 내년에도 20% 이상. 왜냐하면 이게 40% 올랐다가 또 두 자릿수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할 거고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래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올해 순이익이 한 35%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20% 이상의 EPS 그로스는 여러 산업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022년에 실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올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에 너무 감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죠. 시장은 감인 반응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워낙 가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동성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이제 심리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성은 크지만 추세 훼손은 없다. 그 근거로 국내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주 실적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체크해 주셨고요.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니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작년 실적까지 다 공개는 됐지만 이건 알려져 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와 삼성전자의 투자 행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특히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실적을 되게 보수적으로 줬고요.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근데 결국은 다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4분기는 그냥 적당히 줬는데 일단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통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는 서프라이즈 나오고 4분기는 약간 쇼크 나오고 그런 패턴인데요. 역시 이번 1분기도 좀 되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줬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도 안 올라갔는데요. 근데 큰 그림은 S21이 어쨌든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고 1월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요즘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좀 마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제 추정이지만 20%가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 1분기에 아이폰이랑
삼성폰이 이제 좀 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 1분기는 삼성폰은 2천만 대가 늘고 아이폰은 또 과거보다 덜 꺾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적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은 3월 말 정도 돼야 확인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의 실적은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 대비 좀 보수적으로 준 것 같고 그게 결국 주가에는 업사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컨센서스가 높아지면 주가의 업사이드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예. 컨센이 낮기 때문에 실적만 잘 나와도 그것만큼은 주가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그렇군요. 상단이 열려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제 네, 삼성전자를 저는 그렇게 보신 건데. 상반기는 특히 실적을 좀 리서치에서 대부분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큼의 기회는 업사이드 쪽에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적 추정치 나오고 있는 증권사 전망치도 예. 안 좋은 걸 감안했을 때 내놓은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1분기는 좀 줄었다가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로 보거든요. 근데 아. 저희의 하우스 의견은 4분기가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지난해 4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큼의 격차만큼 아마 업사이드에 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오를 룸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생되는 이슈는 투자 이슈. 예, 맞습니다.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느냐, 거기 따라가는 예. 중간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이렇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사실 투자는 올해 해야 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규모나 어디에 투자를 규모는 뭐 하는지. 사실 올해 뚜렷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없어요. 파운드리나 이런 쪽은 당연히 늘려야 되고 뭐 메모리 쪽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먼저 신축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규모 자체는 늘지만 장비 업체가 느끼는 체감 지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UV 장비가 확보돼야지 나머지 이제 전공정 장비를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별로 명암이 분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더 하는 쪽은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장비 회사들이 좀 더 기회 요인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쪽 조금 더 집중할 파운드리 필요가 쪽이 있다. 좀 더 기회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배당 정책이 예상도 좀 높았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웃돌긴 했던데요. 사실은 특별 배당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주주들이 받을 돈은 아니에요. 작년 12월 28일에 등재된 주주들이 받을 돈이죠. 그때까지 주식 보유하고 그 이후에 파셨어도 이제 예, 근데- 그 주주들이 예. 올 한 3월, 4월 예, 정도에 그때 받을 받는 돈이고 오히려 예. 지금 주가는 이제 앞으로 받을 주주들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그 가이던스를 삼성이 줬다고 봅니다. 첫째가 뭐 실제 배당은 뭐 지난 3년보다 한 2% 느는 거지만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을 때 조기 환원한다고 했어요. 보통 3년 지나고 환원을 했거든요. 특별 배당을. 근데 실적이 많이 나오면 조기 환원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잘 나오면 그렇죠. 바로 조기 주주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뭐지? 근데 모호하게 말한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게 아니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까지 강조는 안 하지만 예. 뭐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1월에 PC 디램 가격이 5% 이상 올랐고 1분기에 서버 디램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빅사이클 진입할 때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정도 메시지를 준 거는 힌트를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올해 실적 잘 나오면 어느 시점에 주저하는 되게 많이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번 사이클은 3년 지나고 했으니까 올해 이슈는 아니잖아요. 예. 그냥 기존 정해진 배당만 받는 건데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조기 환원한다는 거는 올해 내에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 나올 때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저는 주가에 의미 있는 그 소통인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해석할 때쯤 되면 아마 주가 가겠죠. 예. 예, 뭔가 지금 한 번에 강하게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뭔가 제한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장 분위기지만 우려할 건 아니고 사실 반도체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준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예.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 그런 말씀을 예, 주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그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까지 우리가 놓고 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사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실적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전체적으로 생산 캐파 증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일부 나이는 이미지 센서로 바꾸고 또 DDI5로 가면서 공정에 따른 그런 수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다 쇼티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실적이 아마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양사 모두.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주가는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다고 봐요. 비록 주가는 올랐지만. 그리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약간은 이제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1분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 오르는 가격 폭이 더 큽니다. 그러면 뭐 4분기에 팔아도 되죠. 예를 든다면 1분기에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데 여기서 양사에 대한 주가를 보수적으로 본다. 저는 뭐 조금은 너무 보수적인 것도 항상 또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또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좋다고 보시네요. 둘 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 대한 순도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고요.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든 아니면 또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이쪽은 또 삼성이 또 1분기는 특히 그런 쪽이 좋거든요. 업황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랑 스마트폰이 좋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은 당장은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만 아마 빨리 하이닉스가 삼성이 주가가 간다면 후행해서 그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무튼 결국에는 좋다. 그 아래에 따라 위치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판단도 궁금한데요. 이제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파운드리에 관련된 장비 회사가 제일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쪽은 투자를 어떻게든 더 할 거고 올해 집행을 못하면 내년이라도 더 할 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메모리 장비 회사가 이제 우리 이제 비메모리 장비 회사가 서로 비즈니스가 좀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비중이 높은 회사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부품하고 소재는 아마 특히 삼성전자 주가랑 동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시장이 오늘은 조금 버텨주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은 좀 끌고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기관을 중심으로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아주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안전벨트 잘 매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